머스노5 바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죠. 주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지난 금요일 다시 한번 전쟁 장기화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3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미국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점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이와 함께 군함 3척과 해병대 수천 명의 추가 파병까지 확인되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 역시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지 단 하루 만에 지상군 파병 준비 보도가 터져나오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장 후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를 전면 거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의 낙폭이 더욱 커졌는데요. 시장의 평가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그동안 전쟁에 안일했던 시장이 고유가 장기화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고요.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체감 물가와 직결된 핵심 지표죠. 가솔린 가격이 한 달 새에 33%나 폭등하면서 잠잠했던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계속해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10bp 가까이 크게 끌어올리면서 기술주 전반을 짓눌렀던 이슈가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이 비둘기파로 꼽혔었던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 생각을 접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 비둘기파로 꼽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을 더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존의 금리 인하 입장을 접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월러 이사는 당초 유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으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인식이 바뀌었다면서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올해 후반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의 금리 전망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 10%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오히려 다가올 4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15%로 새롭게 등장하면서 긴축 공포가 되살아났고요. 이 채권 시장은 이미 2027년 중반까지의 금리 동결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이 나스닥이 2% 이상 급락하면서 유난히 하락폭이 깊었었죠. 이 현금 부자로 칭송받던 빅테크들 빚까지 내가면서 AI 투자에 돈을 너무 많이 쓴 탓에 이제는 모니터링 대상이 됐습니다. 메타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시장의 핵심 지표인 CDX IG 인덱스에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이 부채 증가로 인한 재무 우려가 다시 도마에 오른 건데요. 이 지수는 쉽게 말해서 투자 등급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주요 기업들의 CDS를 묶어서 신용 리스크를 반영하는데요. 기업들이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죠. 이번 편입은 AI 투자 확대에 따른 경계로 해석이 되는데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채 발행이 급증했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이들의 신용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과거에 현금이 풍부한 초우량 기업으로만 평가되던 빅테크가 이제는 대규모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신용 시장에서도 모니터링, 관리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조절 가능성을 키우면서 반도체 업종을 포함한 기술주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단의 투심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죠.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창업자를 포함한 간부 3명이요.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밀반입하고 있다는 혐의로 계속해서 기소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이자 AI 서버 전문 기업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대규모 반도체 밀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33% 폭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미 검찰은 슈퍼마이크로의 공동 창업자 등 간부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어기고 25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젠슨 황 CEO와의 이른바 대만계 커넥션을 통해서 AI 칩을 우선 공급받으면서 급성장했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번 사건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악재를 넘어서 AI 공급망 전반의 신뢰 훼손과 더 나아가서 규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객사들이 델이나 HP와 같은 미국 경쟁사로 이탈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공고했던 대만계 IT 생태계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도체 땅과 주요 기술주들의 악재만 가득했던 가운데 지난 금요일 3% 이상 급락했었던 테슬라, 주말 사이에 그래도 반가운 호재 한 가지가 전해져서 그대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2일 일론 머스크 CEO가 반도체 생산 방식에 스페이스X식 혁신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테라팹이라는 새로운 생산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단일 칩 설계만 생산하는 2개의 팹으로 공정을 구성해서 웨이퍼 이동 동선까지 극단적으로 단순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나 초고속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가 확정된 이후에도 불필요한 공정을 즉시 제거하고 생산 속도를 제한하는 장비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용 팹에서는 7일 이내 주기로 새로운 칩 버전을 생산해서 고위험, 고수익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하는 구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방식의 혁신이 없다면 반도체 산업은 연평균 20% 수준 성장에 머물 뿐 폭발적인 생산 확대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빅테크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여기에다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단의 투심도 악화됐었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였습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 시장 첫 단추가 조금 불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살펴봤습니다.